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저는 경제와 시장의 박종호입니다. 크게 얘기해줘. 고마워. 여러분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자,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크게 한판 붙었습니다. 젤렌스키도 기분 상할 만 했습니다. 아무리 약소 국가가 돼버렸고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부통령이 말이야 주제 넘게 말이지 정상 간의 회담에서 말을 끼고 말이지. 그리고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주류 언론을 뒤로 하고 이제 신유 매체들을 앞서하고 있는 트럼프라 하더라도 말이죠. 정상에게 아니 왜 양복 안 입고 왔냐 이런 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충분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파국이 어떻게 끝날지 이거 갑자기 애매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러시아 통 한 분을 전화 연결해서 급변하고 있는 러시아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러시아 인앤아웃 인스티튜트의 이대식 대표님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전화 연결 지금 들어갑니다. 이분이 지금 키예프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요. 저희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대식 대표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선상으로라도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뭐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와 젤렌스키 크게 한번 붙고 나서 그 뒤에 파장이 어떻게 될지가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아주 발빠르게 군사 지원 전면 중단 이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결정 내린 이유, 배경이 뭘까요? 네, 무엇보다도 종전 협상을 빨리 진행하자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이는데요. 예. 좀 다르게 말한다면 젤렌스키 길들이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심지어 굉장히 심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 이야기를 했죠. 평화를 위한 성실한 의지를 보인다고 판단할 때까지. 음. 라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젤렌스키가 마음을 바꾸라. 라는 것을 이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면서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와 함께 나아가서 유럽까지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군사 지원 전면 중단과 함께 모든 논의를 잠깐 스톱한 상황인데 젤렌스키가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때 충분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반성했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까요? 네. 무엇보다도 젤렌스키가 지금 미국한 좀 쉽게 심하게 얘기하면 트럼프한테 차이고 미국 유럽으로 돌아가서 영국 등 유럽의 정상들과 함께 종전 협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네. 유럽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종전될 수 없다. 미국이 안 하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와라. 미국에 와서 사과해라. 사과하고 이제는 정말 종전 협상하겠다. 광물 협상 진행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요. 젤렌스키가 임기가 종료된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수반이 와라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빨리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미국에 다시 와서 충분한 사과의 제스처를 취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개가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만약에요, 유럽과 젤렌스키가 미국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전략 전술로 이 판을 끌어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유럽이 단합해서 종전 협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있지만 현재 유럽 자체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현 그래요? 현재로서는 의지의 연합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계속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는 3만 명씩 평화 유지군을 보내겠다고 했죠. 네. 그러면서도 미국의 지원이 개런티가 돼야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유럽은 미국이 병참부터 러시아가 침공할 것을 대비해서 방공 시설까지 미국이 줄 때 자국
군인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또 다른 독일과 폴란드는 파병에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헝가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 따라서 유럽은 사실상 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시작한 전쟁에 억지로 끌려 들어간 형국이었고요. 그러면서 경제가 바탕나고 독일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리고 정치 실패. 이로 인해서 제코가 석자인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분간 한편으로는 기존의 가치 외교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속을 챙기는 종전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표적인 예로 영토 수복이 유럽의 가치 외교에서 가장 큰 거지 않습니까? 예. 웨스트팔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주권 영토를 지키는 것. 그걸 뺏었기 때문에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지금 현재 영토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혀 없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진짜 우크라이나에게 점점 불리한 형국이 돼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한 가지 제가 정말 궁금한 게요. 이번에 네. 미국의 행보를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관되게 러시아와 부하내동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전략 전술을 선택했던 가장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전쟁을 빨리 끝나기 위한 방책인가요? 아니면 진짜 광물 등의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조금 더 관계 설정을 다시 하려는 건지 뭔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뭔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1 차적으로는 미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음. 이걸 다시 말하면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다. 오버 스트레칭 하지 않겠다. 미국이 공공재를 전 세계에 뿌리는 당국 제재는 이제 손해다. 음. 사실상 다국 질서를 미국도 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유럽 문제는 유럽이 알아서 해결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유럽 문제는 유럽이 같이 해결해라 라는 것이죠. 음. 반면에 러시아하고 협조하는 게 여러모로 이익이라는 겁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히토류 등 광물들은 현재 화성 진출을 내세우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입니다. 이 막대한 자원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고 이 러시아의 자원을 이용해서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위급 회담이 있을 때 우주와 북극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에 대한 것도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각 질서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러시아를 10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정말 복합하기한 어떤 포석들이 있었네요. 네. 대표님, 아유,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전개되는 상황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정말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한번 꼭 시간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빨리 끊으시네요. 자, 여러분, 워낙 급변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분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상황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경제 아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스튜디오에 일정상 못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전화 연결만이라도 해서 꼭 소식 전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입니다. 사실 이분 모셔놓고 이렇게 앞에 급한 이슈를 터는 것도 저희가 고민이 될 정도로 귀한 분 모셨는데요. 야, 이분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했더니 본인이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신 겁니까? 영화로요? 아니요, 그냥 제가 아, 영화 그래요? 같은 분이라서. 워낙 저도 딱 뵙자마자 뭔가 그 만화 영화에서 튀어난 느낌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현실 세계에서 좀 동떨어진 어떤 뭔가 미래를 보고 있는 눈빛, 이런 눈빛도 읽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분의 저서도 이미 읽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잘 아는 분입니다만 오늘 저도 직접 뵌 건 처음입니다. 바로 바른과학기술사회 실천을 위한 국민연합 AI 미래 포럼의 공동 의장이시고 우리나라 굴지의 금융지주회사의 최연소 임원이시기도 했던 우리나라 IT 또 금융계의
뭐라고 할까요? 거목이라고 하긴 또 나이가 너무 어리시고 하여튼 중요 인물 네, 오순영 의장님 모셨습니다. 거목이다. 와 거목이다. 저 진짜 나무목이 많아요. 사주에 나무목이 많아요. 저기요 벌써 이렇게 죄송해요. 치고 나가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IT에 있는데 죄송해요. 아니 AI 전문가를 모셨는데 사주에 나무목이 많아요라고 하면 그것도 통계니까. 그렇긴 하죠. 명리학 통계입니다. 그렇긴 네. 하죠. 자, 워낙 업계에선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자기 소개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네. 자기 소개 이쪽이 개인 카메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IT 업계에서 한 24년 정도 업력이 있습니다. 뭐 기획부터 시작해서 제품 만드는 것까지 한 24년 했고요. 그 중에서 한 7, 8년 정도는 AI 기반의 제품을 만드는 걸 했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HWP를 만든 한별과 컴퓨터에서 CTO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KB국민은행에서 금융 AI 센터장을 했고 잠깐 쉬는 동안 NGO 아까 과시령 예. 길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예. 거가 NGO거든요. 예. 시민단체에서 뭐 AI 리터러시를 좀 높이는 작업들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야, 네. 벌써 딱 봐도 우리나라 대표의 IT 회사부터 우리나라 대표의 금융회사, 그것도 센터장님을 역임하시고 또 우리나라 또 NGO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여에도 같이 크게 기여해 주셨던 그런 행보를 보이셨는데 마지막에 네. 이 과실련은 어떤 곳이길래 여기에 또 몸담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과학기술 이게 과학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연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역할을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정부에다 어떤 정책을 좀 제안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AI 특히 지금 워낙 AI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역의 그런 것들을 강연하러도 좀 다녔었거든요. 주요 네.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여러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네. 사실 이분을 모시고 물론 우리가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 도모하고 그걸 기반으로 투자에 대한 해안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타이틀 보다가 야, 이분에게는 이것도 부탁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뭐요? 뭐냐 하면 네. KB국민은행 금융 AI 센터장으로 네. 금융계 최연소 임원 승진하는 노하우. 그래서 근로소득을 좀 올려야. 왜냐하면 노하우? 저희가 지금 코인이 네. 박살이 났어요. 지금 물을 타야 되는데 돈이 네. 없어요. 그래서 뭔가 시드머니를 그렇죠. 아니 이 최연소 임원 그것도 네. KB면 만만한 곳이 아닌데 네.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열심히?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정도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대단하세요. 즐기면서. 네. 네. 자 그러면 이 금융업계에 AI를 뭔가 접목시켰기 네.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얻으셨을 텐데 네. 금융계에서는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나요? 금융계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영역에 AI가 적용되어 있어요. 다만 네. IT 그런 업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그럴 것 같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고객 측면에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들이 있고, 네. 그다음 실제 저희가 은행 가면 은행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사실 그분들이 빨리빨리 업무를 하시면 저희의 번호표가 빨라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 행원분들의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챗봇. 챗봇. 그다음에 전화하면 콜봇. 음. 그다음에 요즘 뭐 아바타까지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신용평가 받는 것들, 네. 대출 심사 받는 것들도 AI가 사실 적용이 되어 있고, 저희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상거래 탐지에 대한 부분들도 AI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자산 관리 예. 이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로봇 예, 어드바이저 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쪽이나 트레이딩. 그래서 보면은 자동화,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뭐 생성형 AI 얘기하잖아요. 초개인화. 실제 저희가 원하는 건 저희 다 맞아요. 금융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어떤 맞춤형으로. 고액 자산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개개인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금융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AI가 금융업계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적용되는 거에 대한 저항감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러다가 내 일자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걱정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덜어져도 저희는 일이 차고 넘치게 많아요. 그건 그렇겠죠. 차고 넘치게 많고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보고서나 문서 그다음에 저희가 통장 개설 하나만 하려고 예. 해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제출에 대한 서류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일들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되고 그 자체가 뭔가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거랑 연결되기보다는 좀 더 유의미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좀 단순 반복적인 것들은 AI한테 맡기고 그 외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고객 가치 지향적인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랑 이제 AI를 연결해서 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태스크라고 하죠. 어떤 일. 네. 그건 일자리하고는 틀려요. 예. 그러니까 제가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계사가 해야 되는 일의 안에는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렇겠죠. 거죠. 거긴 단순 반복적인 것들도 있고 지식 기반인 것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식 기반의 일들이 그런 태스크들이 점점 AI한테로 넘어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회계사 일 전체가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사는 세상이 네. 0101로 디지털로 다 온라인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레이존이란 게 있어요. 예. 어떤 것들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옛날에 마차 마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들은 있지만 이걸 자체 AI 때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하고 저희는 그것들을 잘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서 적응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만 가더라도요. 네. 시중 은행 지점을 가보면 사람 없이 키오스크만 쫙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러면 네. 흔히 말해서 창구직을 주로 하는 그분들 같은 경우 네. 이제 옛날보다 훨씬 덜 뽑게 되고 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뽑아놨던 인력들에 대해서 야 이러지 말고 다른 일을 해봐 해서 일을 바꿔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어떤 회사는 너를 채용했던 이유 자체가 사라졌으니 나가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심플한 것 같진 않아요. 아. 예, 그 창구 업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항상 원하는 건 뭐예요? 저는 서비스를 네. 24시간 365일 내가 원할 때 받고 싶어요. 그렇죠. 사람이 365일 24시간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일부분이 비대면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서비스 받게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네. 창구에 뭐 키오스크 같은 것들도 있지만 아직 좀 뎁스 있거나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저희가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 않아요. 네. 현재는 네. 뭐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에 본인 인증하고 창구 가서 업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업무들이 약간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I를 기반으로 우리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뭐랄까요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AI와 대화하는 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달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 보면 네. 이게 AI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뭔가와 대화도 나누는데 그게 네. 됩니까? 사실은 예. 대화 되죠. 오. 되죠.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게 허 얘기를 진짜 많이 많이 하잖아요. 하죠. 많이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감정을 AI가 이해한다기보다는 네.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의 톤이나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외롭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떠한 감정이구나를 알고 거기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저희가 그렇잖아요. 들어주기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런 거 있죠. 네. 사실은 뭐 공감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도 공감이 저 극티거든요. 예. 극티거든요. 극티예요. 쌍티예요. 쌍티. 예. 그래서 이 쌍티들도 이 공감에 대한 부분들은 아 여기서는 이걸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일단 공감해 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아니에요. 금융 직원들은 해결해 주셔야 돼요. 다 제 상황을 듣고 그쵸, 나서 그쵸. 공감을 하는데 안 돼요. 하면 아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여기서 예시는 네. 허. 이제 뭔가 이제 뭐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공감할 수 있나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공감하는 척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이게 진짜 심하냐면은 정말 거기 이제 막 몰입이 되고 그렇게 자꾸 따르게 된다니까요. 네. 워낙 말 너무 잘해요. 아. 지금 AI 너무 말 잘해요. 그러면 이런 AI를 기반으로 네. 사람을 예측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척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는 센터장님 역할을 하셨으니 나름대로 제 표정이나 지금 제 느낌 데이터로 어떻게 익혀지세요? 느낌 좋아요.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방송이라고 알고 왔어요?
야, 벌써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네. 그러니까요. 느낌 있어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야, 정말 AI가 나날이 발전해서 금융업에서는 이렇게 전반에 걸쳐서 네. 속속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쓰고 있어요. 이번에 출간하신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2015년 AI 대전환 네. 주도권을 선점해라. 네. 참 말부터 딱 와닿고 진짜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AI 시장의 주도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이것도 궁금하고 주도권에서 우리는 치고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미국은 독보적인 1위예요. 아, 독보적인 일이에요. 지금 예. 보면은 그 자금의 규모가 틀리잖아요. 보면은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것조차도 4년 동안 718조, 아, 18조 넣어서 AI 인프라 투자하겠다는 예. 거예요. 그게 결국은 주도권 선점하겠다라는 의미고요. 2위도 독보적이에요. 중국이에요. 네. 거기다가 저희가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요번에 딥식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모두들 그런 어떤 고효율화된 어떤 그런 모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네. 근데 저희는 두 가지로 놀란 거죠. 예. 하나는 그게 중국이었어? 음. 라는 거. 그리고 실제 그런 그 스타트업이 중국에 4,000개가 이상이 있다고 해요. 딥식 같은 친구들이. 그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네, 우리가 뻥친 거거든요. 농담. 아니, 기다려. 박승찬 교수님이 네. 언론에 처음 분석한 걸 보고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실제 걔네들이 오픈 소스를 지향한 거죠. 아, 우리도 이제 언제까지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제품 만들고 할 거야. 우리 글로벌 어떤 주도권 가져가자. 라고 해서 오픈 소스가 뭐예요? 결국은 집단 지성을 이용하고 그걸 끌고 생태계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독보적인 2위. 그리고 저희 그 3위 그룹이라고 하면 뭐 네. 3위 6위라고 하는데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한 3위 그룹이 있는데 사실은 이 3위 그룹에서 1, 2위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아.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뭐 싱가포르, 네. 영국, 그다음에 뭐 프랑스, 네. 이스라엘 네. 뭐 이런 회사란다. 나라가? 나라들이 있어요. 네. 나라들이 있고 한국도 거기에 있고요. 오. 실제 특허 순위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3위 정도 돼요. 오. AI 그 생성형 AI에 네. 관련된 특허 순위라면 한 3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한 4천여 개가 된대요. 특허가 4천여 개가 되고. 근데 우리나라의 가능성은 이런 거죠. 사실은 그 AI 그 생성형 AI의 전체 뭐 밸류체인 그렇게 얘기하면 맨 밑에 있는 AI 반도체, 네. 그 외 클라우드,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생태계를 온전하게 갖춘 나라들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저희가 이 3위권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잘 해야겠죠. 네. 근데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 국민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 네. 우리가 산업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뭐 제조, 의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종합적인 뭐 1, 2위가 저희한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1, 2위는 되게 멀리가 있어요. 네. 저희를 위로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 학교 때.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니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잘하는 거에서 잘하면 됩니다. 아. 네, 종합적인 1위일 필요가 없어요. 아, 네. 좋은 또 정신승리. 정신승리. 아 근데 네. 필요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AI와 관련된 여러 변화 속에서 우린 3위 그룹이긴 한데 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종합이 1등, 2등까지는 쉽지 않더라도 이 3위 그룹에서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면서 먼저 이거만큼 우리가 뺏기지 말자라고 해야 될 게 뭔가요? 아 뺏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건 좀 애매해요. 예.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 자체 내 어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AI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거는 뭐 소버린 AI 얘기도 하고 지금 AI 자체가 이제 국가 어떤 패권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1위를 찍던 것들에 대한 것들에 AI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딥시크가 한번 휩쓸고 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챙겨야 한 것들을 지금 챙겨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지금 뭐 정부 부처나 지금 다 같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뭐 좋은 AI 인재, 좋은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뭔가
도구랑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장이 있어야 연장이 되잖아요. 있어야죠. 예. 근데 지금 GPU 얘기 많이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AI 인프라를 갖추는 부분, 네. 뭐 GPU를 뭐 지금 뭐 만장을 뭐 몇 년 이내에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1차적인 거. 그다음에 지금 GPU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돌아가려면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력 얘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 부처에서 좀 잘 챙겨 주셔야 되고 딥식 같은 것들이 나오려면 결국은 뭔가 핵심 인재들 네. 약간 인재풀을 좀 두껍게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가장 위에 어떤 핵심 인재들,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저희가 실제 응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재, 뭐 저희가 뭐 10,000명의 인재, 뭐 100만의 뭐 이런 것들 정부 부처에서 많이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고 예. 있지만 그것들을 그냥 얘기를 하자면 어떤 핵심 인재들, 중요한 어떤 되게 기초적인 것들, 뭐 중장기를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인재들하고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AI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뭐 지금 급한 거는 그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은. 네. 어찌 보면 AI 산업이 창궐할 수 있는 기본 생태계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사람 교육 제도를 양성해야 되고 전력 수급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얘기해 줘야 네. 되고 AI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반도 제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맞아요. 야, 이거는 단기간에 우리가 개선해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쵸. 방금 계획을 멋있었어요. 잘. 하지만 안 할 수 없었어. 그쵸. 여기 하지만. 멀싹 그래요? 날리면서. 좀 잘 날려줬나 모르겠는데. 네, 한 번만 나중에 더 봐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두 번째 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항상 그게 두 번째는 실패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네. 자주 하시나 봐요. 하지만 아니, 약간 이렇게 약간 이거 있잖아요. 네. 네. 토스토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뭘 질문했는지 지금 까먹었습니다. 아니요, 진짜 단기간에 네. 해결은 안 되는데 가긴 가야 되죠. 가긴 가야 네. 돼요. 다만 디테일을 잡아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지금 뭐 AI 인프라에 대한 얘기, 뭐 AI 인재에 대한 얘기 하고 있지만 AI 인재조차도 좀 세분화해서 각각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잡아서 끌고 갈 건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디테일을 잡는 거. 그리고 얘기는 지금 이런 비슷한 얘기를 거의 2, 3년 동안 해왔어요. 사실은. 나아진 게 있나요, 그 사이에?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말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충분히 근데- 됐습니다. 근데 참. 지금은 이제는 큰 결심이 필요한 거죠. 네. 예, 큰 결심을 해서 정부든 기업이든 지금 해야 된다.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아까 그 3위 그룹 네. 거기서 이제 이탈하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AI도 수출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AI가 이제 내부적으로 또 잘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어떤 훌륭한 상태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네. 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얘기도 여쭤봤지만 기업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웹이 창궐했었을 때 우리 의장님이 전에 재직했던 CTO로 재직하셨던 회사 중에 하나인 한글과 컴퓨터에서 네. 웹에 자체 워드 프로세서 아직까지 명맥을 이루고 있고 전 네. 세계에서 자국이 만든 워드 프로세서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앱의 생태계가 대두했었을 땐 혜성같이 또 카카오가 나타나서 앱의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또 나름대로 한 축을 지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AI 시대에 뭔가 그런 라이징 스타나 아니면 기존의 스타들이 뭔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 한글과 컴퓨터 등등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결론이 그냥 나오네. 일단 죄송하고요. 뭐 이게 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네. 열심히 이제 다 이제 지금 뭐 전략이 다 각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각각 역할에서 지금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 대기업의 어떤 빅테크들은 또 AI 스타트업들 같이 또 상생해서 가야 될 스타트업들 또 키우고 있고 투자를 또 하고 있고 네. 같이 이렇게 얼라이언스 연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서 뭐 인텔이나 또 삼성전자 이렇게 또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예. KT 같은 경우도 또 자체적인 어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AI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들이 있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AI 어떤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죠. 예.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것들을 활용하는 어떤 서비스 기업들까지 어허. 이것들을 지금 다 구성들을 갖춰 나가고 있어요. 아.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예. 네네.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셨죠?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뭐가 다른 거죠? 아까랑 뭐가 그래서 다른 거죠? 의장님 예. 뭐 사요? 뭐 사요? 그거 되게 그거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저는 뭐예요, 의장님? 저는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있는 것 같다는 게 뭐냐면 저는 엔비디아랑 메타를 되게 오래전에 샀거든요. 자랑질은 안 돼, 우리에게서. 그래요? 슬픈 분들이 많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래전에 산 거는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주시고. 그렇군요. 약간 그쵸, 지금 사야 될 거 뭐예요? 지금 사야 될 거요? 지금 기본적으로 기술 기반의 빅테크들은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다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비싼 게 아니다. 네, 저는 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지금 미국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 거기서 이제 한마디 나올 때마다 맞아요. 출렁출렁. 나도 출렁출렁 맞아요. 거리잖아요. 예. 저도 밤에 자고 일어나면 깜짝 놀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화면에 트럼프 나올 때마다 청심환을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 투자로 생각하면 사실은 정말 답이 없고요. 그건 답이 없고 진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러면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알겠습니다. 생태계. 그럼 뭐 그냥 조금 로봇에 더 대한 구체적으로 것들도. 여쭤볼게요. 장기 투자인 건 알겠는데 엔비디아 나름대로 네. 이제 생태계가 효율적으로 바뀌면 이 엄청난 칩 딥다 사다가 네. 뭐 규모의 경제로 하는 거 이거 결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브로드컴을 비롯해서 지금 만만치 않은 밑에 후발주자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아직도 장기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이거 말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네. 전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냥 소신 발언을 하면 그냥 제 소신 발언은 네. 지금 뭐 많은 칩 생산들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AI를 뭐라고 해요? 거의 전기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분명히 이제 고효율화되면서 이제 작은 사이즈로도 뭔가 가능하고 저전력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수요는 계속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물론 다양하게 이제 회사들이 등장하겠죠. 예. 하지만 그게 판이 커지는 거지. 그게 뭐 파이가 작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판이 커지는 거지 엔비디아의 그 네. 어떤 그 시장 규모가 더 줄어들 요인은 많지 않다. 저는 사실은 믿고 이제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걸 알았으면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이유가 없으면 우리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성공한 투자자들만 나오는 방송이에요. 그래요? 네. 엔비디아를 예전부터 사고 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네. 몇 개 그러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냥 물어볼게요. 대답하기 좀 네.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 엔비디아 계속 들고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럼 돼. 네, 저는 들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면 답변이 좀 된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요즘 가장 오히려 갸우뚱해지는 게 테슬라예요. 네네네. 이 테슬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근데 사실은 저는 되게 단순해요. 네. 결국은 자율주행도 갈 거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그 휴머노이드 쪽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네. 보면은 젠슨 왕이 뭐 그 피지컬 AI 얘기도 하고 네. 있고 뭐 페이페이리 교수가 이제 약간 공간지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대부분의 그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디바이스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약간 그런 거 하는 것들이 다 대부분이거든요. 예. 실제 움직이는 사물 이런 것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AI가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맞아요.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죠. 예. 현실 세계에 대한 적응력이 없어요. 음. AI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래 XY 좌표에 어디에 물체 뭐가 있다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 대한 것들은 계속 커질 거고 그다음에 전 이 테슬라의 그 주인의 그 어떤 똘끼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리스크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걱정이 그 말 돼요.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똘끼가 있기 때문에 또 밀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럼 내놓은 거 보세요 보면은 맞아. 그거는 깜짝 놀랐지. 그거는 그런 그 경영자가 아니면은 못 못하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테슬라도 그냥 크게는 그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 주가 띄우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오케이. 가볍게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그게 다 됐었으면 지금 여기에 있을 이유가 아니 없다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 네네. 사실 테슬라도 네. 어찌 보면 네. 지금의 그 CEO의 남다른 면모가 여기까지 온 것이니 그걸 네. 리스크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 그 행보가 이어지는 결인 것을 주목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네. 자 그런데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맨날 들여다보는 게 바로 그 피지컬 AI 로봇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거 알고리즘을 타기 시작하니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한테 푸시해서 보내주는 네. 게 테슬라의 피지컬 AI가 아닌 네. 요즘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보내주는 게 중국 로봇이에요. 보니까 정말 무서울 지경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테슬라 네. 슬슬 이게 뭔가 여기 주도권 슬슬 잃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다기보다는 저는 중국은 근데 리스크가 이래저래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중국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가적인 어떤 특징도 있잖아요. 음. 그리고 미국의 또 견제도 있고. 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어나더 월드로 좀 보이잖아요. 네. 중국 자체 내 네. 어떤 생태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막 치고 올라오는 것도 맞고 그게 무서운 것도 사실이 맞아요. 맞지만 미국이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장님은 미 제국주의자 느낌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제가 잘 봤던 지금 게 화해 무드예요. 잘 얘기하셔야 돼. 예전에 한중합작법인도 그것도 하셨어요? 코시오를 했었기 때문에 오. 중국을 한 달에 한 번씩 갔었어요. 갈 때마다 되게 놀랬었어요. 네. 정말 무섭구나. 이들이 만들어낸 게 되게 무섭다라고 느꼈던 게 벌써 2년 전, 3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딥식이 나오고 그 량원평이 나와가지고 네. 본인은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음.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제는. 그 토종으로 거기서 자라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실리콘밸리에 가서나 할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할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중국의 젊은이들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무섭죠.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딱 정리가 진짜 되네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곳은 어나더 월드로 생각하면서 그 월드에서 그런 토종 세력들이 거기까지 성장한 면모를 보면 정말 무서울 지경이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중국이 그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미국이 목격하면서 이 AI 판때기가 더 커지겠구나. 네, 그럴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딥식이 나왔었을 때 사실은 그게 결국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이제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고성능의 반도체를 제한한 거고 거기서 딥식은 이거를 약간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풀고 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했단 말이에요. 예. 걔네가 사실은 그 모델을 만드는데 80억을 썼다라고 얘긴 했지만 네. 그냥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한 얘기 그래 한 번 학습한 게 한 80억 정도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딥식의 그 량원평 얘기하면서 왜 여자 연구자 한 명 되게 눈에 띄게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 친구의 연봉이 20억이라고 맞아요. 그게 예. 말이 안 되는 예, 거예요. 말이 안 사실 되죠.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만큼 어떤 고효율을 냈다라는 거는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뭐 인도나 다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희망을 본 거죠. 저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대규모의 어떤 자본과 이런 걸로 된 그렇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또 끌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거기서 다들 위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기회라고 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한 번 저희가 투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봐도 중국 딥시크로 인해서 미국이 야 우리 더 열심히 하겠는데 우리 더 빨리 치고 나가야겠는데 하면서 손정희도 말이죠. 스타게이트에 뭐 더 돈 늘려고 하고 그 누구예요? 샘 올트만도 네. 갑자기 한국 와서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정신 마음이 없었단 급한 말이에요. 거죠. 마음이 급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픈소스 가야 되나? 막 정부부터 그러고 해서 있고. 많은 곳에서 더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 산업이 더 급격히 팽창할 텐데 그럼 당연히 저도 그 당시에는 야 이거 주가 더 날아가겠는데 생각했는데 정작 주가는 좀 주춤하단 말이에요 요즘.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게요. 이분은 너무 허무게 글을 좋아하시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거품에 대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는 기술 혁신인 거예요. 기술 혁신인 건 맞고
실제 이 생성형 AI도 뭐 ROI가 안 나온다. 뭐 지금은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패스트 팔로우가 돼야 된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실제 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는 거는 이미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됐고 실제 비즈니스에 이제 급속도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는 이제 곧 나올 거라고 봐요. 예,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은 AI가 들어갔습니다라는 말이 이상할 지경이에요. 맞아요. 안 들어간 게 이상한 맞아요. 거잖아요. 예. 당연히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위기가 전환이 될 거라고 봐요. 다만 저희가 뚜렷하게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돈 벌었다는 데를 못 보고 있으니까. 그건 지금 그렇죠. 뭐 오픈 AI도 그렇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가격 올린다고 하고 뭐 다들 지금 뭔가 가격 정책들을 막 지금 손을 대기 시작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수익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차츰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 이 회사는 뭐 나중에 뭐 상장하는 형태로 뭐 따로 이렇게 전환되고 뭐 이렇게 디벨롭이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한 MS를 비롯해서 이런 회사들에게 뭐 리소스만 제공하고 뭐 파운데이션처럼 이렇게 남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겠죠. 네. 샘 올트만이 그런 장사꾼인데. 그럼요. 네. 영업맨이에요. 그럼요. 그분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영업맨이잖아요. 예. 근데 오픈 AI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왜요?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술 지향적이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오픈 AI가 그때 그 GPT 스토어라는 것도 만들었었잖아요. 사실 그때 야 이게 만들어지면 너도 나도 돈 벌고 각각 거기 다 올려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실상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영하거나 이런 경험이 부족하거나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중요도를 낮게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GPT 스토어 자체가 되게 좀 지저분해졌잖아요. 네. 뭔가 운영에 네.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게 실제 다운로드 받아봤더니 그런 게 또 아닌 것들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오픈 AI는 너무 기술 지향적이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면 클로드 같은 경우도 기술 쪽을 되게 이제 어필을 많이 했다가 아 우리는 사용자 지향적이야. 우리는 사용자를 생각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많은 그 AI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다 옮겨가고 있거든요. 산업 쪽을 이제 확장하고 있잖아요. 플랫폼화 되려고 하고 있어요.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근데 오픈 AI는 퀘스천이에요. 저는 사실은 저는 아 여긴 계속 밑바닥 독에 물을 붓다가 그냥 그러고 계속 있지 않을까? 약간.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요. 오늘 의장님 오신다고 해서 그걸 여쭤본 건데 샘 올트먼이 오픈 AI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게이트 이런 판때기의 중심에 있고 그러면 이 스타게이트에서 이 엄청난 돈들이 그런 프로젝트 아래서 모이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건데? 라고 했었을 때 오픈 AI가 우리가 아는 그냥 그 아주 커머셜한 회사면 거기서 다 투자받아서 뭔가 빅뱅을 하겠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런 회사도 아니고 그러면 이 돈들은 또 스타게이트의 그 헤드쿼터는 어딘데? 라고 했을 때 잘 뭐가 안 보여요. 맞아요. 그랬을 때는 사실 이게 산으로 갈 때도 많아요. 비즈니스라는 건 이게 내 거다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래서 계약서에 어떻게 쓰자 하지 않으면 악착 같은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뭐 중국이 오히려 역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그런 액션들을 보면은 아 이거 쉽사리 중국한테 밀리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걸 알 수 있는 분이라고 바른과학기술사회 실천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의장님을 추천받은 건데. 전 NGO에서 지금 아주 보람찬 일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AR 리터러시를. 아, 농담 올리고. 한번 했어요. 네, 저도 한번 그냥 정색해 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돌려서 AI가 대세이긴 한데 약간 주가가 관련 주가가 주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트렌드가 훼손됐거나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결국 AI 쪽에 담겨진 유동성, 이 투자 자금이 어딘가 댐이 터져서 다른 데로도 좀 나눠졌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예전엔 그런 전례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로봇 관련 회사들이 요즘 쭉쭉 커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로봇이라는 것도 피지컬 AI라고 우리가 통칭하니 AI 전체에 담겨져 있는 투자 자금 중에 일부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말고 피지컬 AI인 로봇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이게 주춤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설명 되게 잘하시네요.
잘하시는데요. 오. 역시 지금 이 경제 야시장을 네. 끌고 가는 분이 맞으시군요. 아까는 우리 이렇게 무시하시더니 제가 언제요?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괜찮은가요? 네, 저도 오.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 또 왜 그래요? 그럼 로봇주를 살까요? 로봇이요. 뭐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엔 로봇은 없어요? 있어요. 오. 저는 근데 걔는 좀 곤두박질 쳤어요. 걔가 걔는 어느 약간 회사예요? 디펜던시가 있어요. 어느 말 회사예요? 못해요. 말 못해요. 많이 떨어졌구나. 말 못하고요. 네, 말 못하고 약간 디펜던시가 있는 네. 로봇주여가지고, 네. 네, 그건 약간 좀 영향을 받는 본체 영향을 오케이, 좀 오케이, 받는 오케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I하고 로봇의 결합은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네. 지금 가야 될 길이잖아요. 네. 지금 뭐 거의 지금 디바이스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이제 뭐 말하고 이런 거에서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이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로봇 결합은 필연적이다. 음. 그런데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음. 이런 것들은 면밀히 봐야 되는 거죠. 아직 지켜봐야 된다. 네. 네. 로봇주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젠슨 황이 이번에 네. CS 키노트 스피치 할 때 네. 병풍처럼 쭉 세워놨던 그 네.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들이 나중에 진짜 본격적인 로봇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 중에 최후의 승자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어. 저도 그 중에 하나에다 또 투자했다가 떨어진 거야? 근데 그게 투자라는 말이 조금 무색한 게요. 아. 지금 되게 가격이 낮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커피 사 먹고 이러는 돈 그냥 넣어둔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떤 대규모의 투자를 이렇게 막 진짜 한다기보다는 넣어놓고 지켜보는 게 있거든요. 아, 저는 오히려 그런 예.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그 가장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미래 MS, 미래 아마존, 미래 구글이 될 새로운 분야는 분명 AI에서 로봇에서 나올 텐데 그 서막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오늘 오순영 의장님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체크해봤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우리 오순영 의장님 보자마자 이분은 우리 경제 아시장 식구네라는 느낌을 딱 가지면서 우리 경제 아시장에 또 그 호미거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절대 못 빠져나가게끔 하는 여기 개미지옥입니다. 전 일부러 나가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자주 모시고 워낙 급변하는 파트다 보니 자주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일신상에 큰 또 변화가 있어서 네. 자주 못 나오신다고. 네네네. 일단 지켜봐야죠. 네. 하여튼 하시는 일 너무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엔지니어이자 또 AI 관련한 리더이시니까 우리나라에게 많은 글로벌 트렌드도 많이 전도 좀 해주세요. 네, 그거는 뭐 상시 알겠습니다. 어떤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연은 당분간 못 하시더라도 우리하고는 프로토콜을 어떻게 연결을 해놓죠? 이 고스트 프로토콜을 해놔야 우리가 종목 추천도 슬쩍 받을 거고. 제가 카톡 할게요. 카톡으로 여러분 소통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가끔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아는 지인 여러분들 대충 누군지 감오시죠? 그분에게 찌라시가 지금 왔는데 자, 제가 더 얘기 못 드립니다. 자, G사 지금 넣으세요. 뭐 이런 거 하려고 해요. 가능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찌라니, 찌라니, 뭐야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시나? 참나. ABC요. ABC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쾌하게 어려운 얘기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너무 아쉽다. 우리 식구인데 딱 느낌상. 마지막으로 우리 머리 날리면서 끝낼까요? 머리 날고. 네. 도리도리. 탁탁 하면서 제가 돈 새는 밤 되시고요. 야시장 문 닫겠습니다. 그럴 때 안녕히 가세요를 딱딱 같이 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돈 새는 밤 되시고요. 야시장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시키면 다 합니다. 고맙습니다.